네, 안녕하십니까. 대방고시 생물 박노광입니다. 오늘 2022년도 4월 9일 시행 경북 의료기술직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또 해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북 문제에서 특이한 건 뭐가 있는가 그러면 보통 이 경북 문제가 이때 2017, 2018은 거의 1단원, 2단원, 5단원에서 제일 많이 80% 정도 출제되고 이런 데서 출제가 되는데 편중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된 거는 거의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분자와 세포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됐고 나머지에선 문제가 비교적 적었죠. 편중돼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는 동물의 구조화 기능에서 8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또 2021년도에는 또다시 분자와 세포에서 9문제. 그런데 2022년도에는 동물의 구조화 기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12문제가 출제된 건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5문제 해서 거의 요 세 군데에서 80%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12문제면 60%가 여기서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계속 이렇게 편중돼서 출제가 됐다는 게 좀 특이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다른 지역,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가 유전학에서 빈도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경북은 유전학의 비중이 아주 낮게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죠. 유전학이. 그렇다고 또 경북 보는데 유전학을 소홀히 한다? 안 돼요. 또 2023년도에 유전학에서 10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편중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골고루 공부는 해나가야 돼요. 대부분 생태학에서는 1문제 정도나 많아야 2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생태학에서 3문제나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문제나 거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여기에 3문제나 출제했다고 해서 너무 소홀히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많이 편중돼서 출제된다, 어디에서 잘 안 나온다 해서 그거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공부는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2022년도에 더 특이한 점은 내가 총평에도 써놨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1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는 한 4문제 정도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과정만 다 이수를 했을 경우는 16문제, 8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다른 때는 어려운 문제 많이, 특이하고 어려웠던 문제들 많이 나왔었어요. 크리스퍼 캐스라인 시스템 같은 문제에 나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도 같으면 원숭이인가? 그래서 보노보 또 무슨 원숭이, 안경 원숭이 해가지고 출제가 아주 지엽적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엽적으로 출제된 건 없고 거의 평이하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16문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경북 시험 치르고 난 후에는 특별하게 Q&A 질문이 거의 들어오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런가? 문제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엔 그런데 이 2022년도에 쉬웠다고 해서 2023년도에 이번과 같이 나오라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심도 있는 공부는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경북의 특징이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능형으로 막 문제가 깊숙하기보다 수능형으로 문제가 아주 길게 해서 나온 그런 문제는 아직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전형적인 공무원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고등학교 수준의 출제가 많이 됐다는 점, 그것을 한번 알아두고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나가 봅시다. 거의 문제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예요. 바로바로 해나가도록 할게요. 1번에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산화, 우리가 항상 산화, 산소와 화학, 또 수소를 버린다, 또 전자를 버린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제일 먼저 보면 모두 에너지 변화,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고, 산화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가 6CO2 플러스 12H2O, O6 플러스 6O2 플러스 6H2O 세 호흡에서 포도당이 먼저 분해되죠. 포도당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된다.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라고 하는 해당 과정과 TC의 회로 과정을 거쳐서 뭐가 떨어져 나가는가? 수소가 떨어져 나가죠.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가는 수소를 누가 받는가? 산소가 받아서 수소를 받아서 물이 되죠. 그러면 포도당은 뭐 되는가? 포도당은 수소를 버렸어요. 수소를 버렸으니까 포도당은 뭐 됐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산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산화됐으면, 버렸으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받는 놈이 있어야 되죠. 산소가 물 받았으니까, 산소가 수소를 받아서 물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가? 환원됐다. 그럼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맞는 말이 되죠. 3번, 항상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전자를 버리는 게 산화, 환원은 전자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전자에 뭐라고 했는가? 이동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산소가 물이 됐어. 그럼 산소가 물이 됐다? 산소가 물이 됐다? 전자 이동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전자 이동 안 됐어요.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산소는 팔 두 개죠. 팔 두 개고 공유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두 쌍의 전자를 공유결합하고 있죠. 이런 상태로 산소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뭘 그려놓은 건가 하면 산소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쪽에 두 개 있죠. 그래서 산소는 8전자 8개 가지고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6개. 그럼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산소, 2개 가지고 있는 산소하고 공유결합을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이렇게 공유결합한 요 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산소 이렇게 됐어요. 산소가. 그럼 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근데 물 됐어요. 물 됐으면 산소가 이렇게 돼 있고 수소가 실제로는 이제 O 여기서 있는 거죠. 여기서 있는 건데 내가 전자 때문에 그냥 평지로 그려놨어요. 일직선으로. 그럴 때 전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전자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여기는 똑같이 전기음성도가 산소 똑같은 산소니까 전자가 가운데 나란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렇게 치우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소 이렇게 그릴 때 전자는 산소가 전자를 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여기는 약간 마이너스 성질, 여기는 약간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그럼 산소가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변함이 없어요. 전자는 잃거나 얻거나 변함이 없어요. 산소는 전자 이렇게 공유하고 있고 전자 공유하고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전자의 공유 전자쌍이 약간 끌려갔을 뿐이죠. 이동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반이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잘못이 됐죠. 전자의 이동이 안 되고 공유 전자만 약간 끌려갔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동하지는 않는다. 이동하는 경우도 있죠. 전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그럼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해서 전자를 완전히 버리거나 얻을 수도 있지만 공유결합하는 위치만 살짝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잘못된 거고 4번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전자 산화력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우리
세포호흡 반응에서 산화적 인산화, 전자가 전달되면서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전달되죠.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산화를 추진한다. 맞죠? 산화하는요. 그래서 잘못된 거 3번. 이게 이제 약간 그래도 20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약간 있었다는 거. 전자를 버린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전자가 이렇게 살짝 공유전자쌍이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물질 수송하는 수송단백질 통로. 수송단백질에는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이 수송 단백질에는 통로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근데 통로 단백질은 무슨 통로를 통해서 이동되는가? 그러면 운반체 통로죠. 요거 통로 단백질은 촉진 확산.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확산도 되고, 그래서 촉진 확산은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될 수 있고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될 수 있다. 그런데 능동 수송은 통로 단백질 갖고 능동송이 안 되죠. 통로는 그냥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촉진 확산과 능동 수송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의 특성 그랬으니까 운반체 단백질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촉진 확산과 능동송에 해당하는 말을 같이 고르면 돼요. 통로 단백질의 특성 그럼 촉진 확산에 해당되는 말만 고르지만 촉진 확산과 능동송에 해당하는 말을 다 같이 고르면 된다. 그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양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은 항상 어느 쪽이 많은가? 바깥쪽이 많죠. 그럼 나트륨 이온은 항상 바깥쪽이 많고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이 많아. 그럼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는 항상 어떻게 되는가? 양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한쪽 방향이죠. 항상 바깥쪽이 많으니까 통로는 촉진 확산이잖아요. 통로. 그럼 나트륨 통로는 촉진 확산이니까 항상 바깥쪽이 많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이동이 되죠.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이 많지. 그럼 칼륨 이온은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마찬가지 운반체 단백질. 지금 운반체 단백질의 특성이라고 했죠? 운반체 단백질은 나트륨 펌프. 이거는 나트륨은 항상 어느 쪽으로 퍼내는가? 바깥으로 퍼내죠. NA는 항상 밖으로. 칼륨은 항상 안쪽으로. 펌프하죠. 능동송. 그래서 이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경우 나트륨 펌프 밖으로 안쪽으로 하지. 나트륨 펌프가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다가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다음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의 수송이 가능하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공동수송. 수소이온을 퍼내죠. 그럼 수소이온을 퍼내면 대표적인 게 설탕. 수소이온을 퍼내면 그 수소이온이 이쪽에 안쪽에 많아요. 많은 수소이온이 확산돼서 들어오면서 설탕을 같이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이용해서 물질 수송이 가능하다. 공동수송을 얘기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수송 가능하다? 당연히 나트륨 펌프. 그러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만 이동시키지 다른 건 이동시키지 않죠. 나트륨과 칼륨을 선택적으로 수송이 가능하다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리을번이 제일 이제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농도 기울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에만 해당되는가? 능동 수송에만 해당돼요. 농도 기울기. 항상 능동수송 그러면 역행해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계속 하니까 한쪽이 계속 많아지고 한쪽은 계속 적어지는 거죠. 그럼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건 능동수송이에요. 그런데 확산은 농도 기울기가 없어지는 거죠. 바깥쪽과 안쪽의 농도가 똑같아지는 거잖아. 농도 기울기가 없어진다. 근데 여기서 운반체 단백질은 촉진 확산도 되지만 능동수송도 된다. 이거는 능동수송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촉진확산에 해당하는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운반체 단백질에서는 농도기울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농도기울기를 없애는 촉진확산에서 농도기울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번 3번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엔 뭐 다행히 또 이번에 경북은 2월 달에 서울에서 출제된 것 같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하나도 다행히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항상 연습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만을 옳은 설명만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설명 옳은 것 이렇게 해서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운반체 단백질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모든 호르몬은 수용체를 갖는다. 호르몬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런가?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다 집어넣으면 이번에 열쇠 문제가 될 뻔했죠. 그런데 거의 요 세포 내 수용체니까 분자와 세포 단원에다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문제 배열한 순서가 하이 클래스 생물에 있는 순서대로 내가 문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심화 섞어서 1단원 분자와 세포, 2단원 유전학, 3단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하이 클래스 생물 있는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호를 내가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복원이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뭐 2번에 나왔는지 3번에 나왔는지 5번에 20번에 나왔는지 알 수는 없는 거고. 호르몬에 대한 설명지에서 옳지 않은 것. 모든 호르몬은 당연히 수용체를 가지고 있죠. 호르몬 수용체. 그런데 호르몬 수용체에는 세포막 수용체가 있고 세포 내 수용체가 있죠. 그럼 세포막 수용체, 쟤는 친수성. 네, 세포 내 소수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소수성 호르몬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소수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또 티록신, 또 이제 호르몬 외에도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일산화질소 같은 것도 있죠. 세포 내 수용체를 갖는다.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암인계 호르몬은 친수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세포 내 수용체가 아니라 세포 뭐가 되는가? 막 수용체로 신호를 전달한다 해야 되니까 2번이 잘못됐죠.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세포 내 수용체로 신호를 전달한다. 맞죠? 펩타이드 호르몬은 친수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세포막 수용체로 신호를 전달한다. 맞죠? 그래서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돼야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도 문제를 보내준 선생님들이 나한테 앞에 굉장히 말이 복잡한 말이 막 나왔대요. 뭐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뭐 한참 문제가 길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당 오페론을 물어본 거예요. 대장균에 의해서 분해된다. 누가? 저당이. 그래서 결론은 저당이 대장균에 의해서 분해된다. 저당 오페론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뭐 소화에 해당하는 문제같이 막 나오다가 뒤에 보니까 결론은 저당 오페론에 대한 결론. 그러면 여기서 저당이 대장균에서 분해된다. 옳은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했어요. 그럼 저당이 대장균에서 분해된다. 저당 오페론 뭐 있는가? 그러면 저당 오페론에 조절 유전자, 또 프로모터, 또 작동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유전자 Z, 락 Z, 또 락 Y, 락 A 유전자가 이렇게 있죠. 그럼 조절 유전자에서 무슨 단백질 만드는 거? 억제 단백질 만들겠죠. 억제 단백질 만들면 젖당을 분해하지 못한다. 젖당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젖당이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죠. 그럼 젖당이 억제 단백질과 결합하면 억제 단백질의 구조가 불활성화되죠. 젖당이 결합하는 바람에 불활성화되니까 이 억제 단백질이 작동 유전자에 결합을 못하지.
작동 유전자 결합 못하니까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을 해서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당 분해 요소 유전자가 발현이 되니까 저당 분해에 관련된 효소를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기억번에 저당이 억제 물질과 결합한다. 저당은 억제 물질, 저당이 억제 물질, 이거 억제 단백질이죠. 그래서 저당이 억제 단백질과 결합한다. 맞죠? 그래야 RNA 중합효소가 결합할 수 있죠. 또 저당이 작동 유전자에 결합한다. 작동 유전자에 결합을 하면 억제 물질이 작동 유전자에 결합하는데 결합하면 RNA 중합효소가 결합 못하니까 저당 분해효소를 못 만들죠. 틀렸고 작동 유전자 아니죠. 또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야 단백질이 저당 분해효소를 만들 수가 있죠. 저당이 RNA 중합효소, 저당은 억제 물질과 결합하지. 이게 저당이죠. 저당은 억제 물질과 결합하는 거지 RNA 중합효소에 결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번 2번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 앞에가 굉장히 길었다 그래요. 굉장히 길은데 결과적으로 요거 저당 변호이구나 하면 그냥 바로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5번 후성유전. 후성유전은 유전 외적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 외적 유전은 메틸화가 일어나는데 메틸화가 일어나서 즉 응축이 되기 느슨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유전자에 이상이 없죠. 유전자 염기, DNA 염기에는 이상이 없고 응축돼서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그것이 유전으로 나타나는 후성유전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DNA 염기설이나 돌연변이 유전자에는 관련이 없는 유전이다. 맞죠? 또 후성유전은 유전체 각인, 이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유전체 각인, 그래서 유전체 각인은 후성유전의 일종이다라고 우리 교재에 있죠. 이건 아직 복원을 못했어요. 네, 4번에 히스톤 단백질 아세틸화. 히스톤 단백질 아세틸화되면 느슨해지는 거죠. 이거는 응축된 상태로 자손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화가 아니라 무슨 아세틸화해야 되는가? 탈아세틸화와 DNA 메틸화가 일어나야 유전자 발현이 억제가 되죠. 그래서 아세틸화가 아니라 탈아세틸화. 4번이 잘못됐죠. 이것도 후성유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후성유전에 대한 내용이고, 6번에 후구동물. 후구동물 하면 극비동물, 적삭동물, 후구동물이죠. 적삭동물에는 뭐가 있는가? 두삭동물, 미삭동물, 척추동물, 척추동물, 문어, 연체동물. 그러니까 후구동물 아니죠. 멍게는 미삭동물. 2번이 답이죠. 거미는 절지동물, 히드라는 자포동물. 그래서 후구동물에 해당되는 건 2번. 선구동물, 후구동물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의 다들 막 외웠을 텐데 후구동물이 이상하게 문제가, 이건 뭐 답을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 같아요. 후구동물 2번 멍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다음 중에서 척추동물의 선천적 면역, 여기서부터가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18번까지 그게 다 고등학교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음에서 척추동물의 선천적 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부터 18번까지가 고등학교 내용에 해당되면서 동물의 구조와 기능 단원이에요. 아주 쉬워요. 쉽게 나왔어요. 선천적 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2022년도 3월이네요. 3월 26일 날 경기에서 나왔던 거하고 거의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선천적 면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선천적 면역 하면 뭐 무슨 방어가 있는가? 외부 방어하고 내부 방어가 있다. 외부 방어는 피부, 점막, 분비물. 내부 방어 하면 톨 유사 수용체. 톨 유사 수용체 하고, 그 다음에 식세포 작용, 또
항미생물 단백질, 또 염증 반응, 또 NK세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 반응에 해당되죠. NK세포, 선천적 면역이죠. 그 다음에 돌 유사수용체, 선천적 면역이죠. 인터페론은 뭐에 해당되는가? 항미생물 단백질, 보체 인터페론 디펜신 같은 항미생물 단백질이죠. MHC 분자, 요거는 후천적 면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선천적 면역에 관여하지 않는 것 MHC 분자 4번 내야 되죠. 면역에서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던 건데 이거 거의 2022년 3월 26일 경기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내가 2022년 3월 달에 경기 문제 해설을 급하게 한 이유가 바로 2주일 있다가 경북에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경기 해설을 했어요. 근데 그 3월 26일 날 경기에서 출제된 게 4월 9일 날 경북에서 세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됐던 거죠. 면역, 선천적 면역하고 이제 우리 뒤에서 쭉 나와요. 나올 때마다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이 경기에서 나왔던 게 거의 유사하게 출제됐던 것. 그래서 MHC 분자가 되고, 요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후 혈액의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증가하면 pH가 낮아진다. pH가 낮아서 심장의搏동을 촉진하는 심장 부위, 이것도 조금 문제가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서 그런데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중추는 어디가 되는가? 그러면 연수죠, 연수. 연수가 교감신경을 내보내서 무슨 결절을 자극하는가? 동방결절을 자극하죠. 그럼 동방결절은 연수의 작용을 받아서 심장 박동이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긴 내용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복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됐죠. 그래서 이건 뭐 금방 알죠? 심장박동 촉진하는 심장 부위. 그러면 되게 먼저 동방결절이 방시결절을 흥분시키고 방시결절의 흥분이 히스색을 통해서 프루키드 섬유로 전달돼서 심실이 수축된다가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 9번은 개방순환계, 폐쇄순환계. 개방순환계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없어서 혈액이 조직으로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혈액과 조직이 섞여 있는 혈림프가 흐른다. 폐쇄순환계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른다. 그러면 폐쇄순환계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무슨 혈관이 있는가? 모세혈관이 있죠. 모세혈관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순환을 하죠. 개방순환계는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없어서 혈림프에서 그냥 흐르다가 정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맞고. 개방순환계는 혈압이 낮고 당연히 모세혈관이 없으니까 여기 혈림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혈압이 높아질 수가 없죠. 개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혈압이 낮고 모세혈관이 없다. 또 개방순환계는 혈림프에게 순환하고까지는 맞죠. 그렇지만 심장이 없지는 않죠. 심장에서 퍼내야죠. 심장이 없으면 퍼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심장에서 퍼내서 다시 혈관이 모세혈관을 지나서 혈림프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심장은 있어요. 그런데 심장은 있어야지 퍼내요. 그럼 퍼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혈림프액이 흐르다가 몸이 움직이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수축이 되죠. 수축이 되면서 심장으로 다시 이 혈림프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없다 아니고 심장은 있다. 연체동물인 오징어와 문어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연체동물과 오징어의 문어는 폐쇄순환계이다. 폐쇄순환계. 뭐라고 했는가? 두환두척 그랬죠. 두환두척. 폐쇄순환계. 두는 두 종류, 환은 환영동물, 두는 두삭동물, 척추동물. 그럼 폐쇄순환계 두 종류, 오징어, 문어 두 종류가 되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내야 되죠. 이것도 뭐 어렵게 문제 출제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배울 때
또 내가 계속 수업하면서 순서대로 뭐 순서로 써줬는가? 암모니아, 요소, 요산 순서대로 써주고 암모니아는 물에 녹고 유독성, 요소도 물에 녹고 독성이 거의 없다. 요산 물에 녹지 않고 독성은 거의 없다. 이런 순서로 써줬거든요. 그리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드는데 오르니틴 회로, 그래서 ATP가 이용된다. 근데 요소가 요산을 올 땐 ATP가 더 많은 ATP가 들어간다. 우리 교재의 날개에 있어요. 하이캐생물 230종 날개에 요소가 요산을 만드는데 더 많은 ATP가 이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암모니아로 배설하는 것, 그러면 붕어, 수생 무척추동물. 요소로 배설하는 것, 상어, 양서류, 수생, 파충류, 포유류. 요산, 육생 파충류, 조류, 곤충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요산은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육상동물의 배출 형태이다. 요산은 주로 육상동물의 배출 형태이다. 맞죠? 그 다음에 요소와 요산은 암모니아에서 요소가 형성되고 요소에서 요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암모니아 요소 만드는데 ATP가 이용되는데 요소에서 요산 만드는데 또 ATP가 필요하니까 요산이 가장 많은 ATP가 이용되죠. 그래서 암모니아로 유래된다. 요소는 독성이 적으며 가장 많은 ATP가 이용된다. 요소는 독성이 적으며까진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ATP가 이용되는 건 요산이에요. 요산. 요소보다 더 많은 ATP가 이용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가장 많은.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또 암모니아가 독성이 가장 강하지만 물에 확산되기 쉽기 때문에 수생동물의 배출 형태로 가장 적합하다가 되죠. 여기서 잘못된 건 3번인데 이걸 암모니아, 요소, 요산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수업을 했는데 보건해 준 선생님 중에서 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순서를 요걸 바꿔놔가지고 순간적으로 헷갈렸대요.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 순서로 해놔가지고 요게 순간적으로 헷갈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에서 암모니아, 요소, 요산 안 하고 요산, 요소 이렇게 이 수험생들을 약간 교란시킨 거죠. 교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잘 보면서 찾아야 돼요. 11번은 사구체 보험원 주머니, 근위세뇨관, 혈고유, 원위세뇨관, 집합간의 작용 원리 중에서 물의 이동 시 세포막 단백질, 이것도 경기에서 3월 26일 날 경기에서 출제했던 아쿠아포린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물의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막 단백질은 무엇인가?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아쿠아포린이라고 하죠. 물론 꼭 헬레고리에서뿐이 아니고 원인세뇨관이나 집합간에서도 다 아쿠아포린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죠. 12번 신경계를 구성하는 단위에서 옳지 않은 것 하면 1번에 기본 단위 뉴런이다. 당연한 말이고 구심성 뉴런 중추신경계 반응을 근육의 내장기관으로 자극을 줬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신경인가? 구심성. 다른 말로 감각 뉴런. 중추의 연합 뉴런 거쳐서 나오는 뉴런은 무슨 성인가? 원심성 뉴런. 반응기. 그럼 여기서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근육이나 내장기관으로 전달되는 것. 중추의 반응을 근육이나 내장기관으로 전달하는 건 무슨 성 뉴런인가? 원심성 뉴런이겠죠.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해야 되죠. 2번이 잘못됐죠. 축삭도기는 반응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가지돌기에서 수상돌기에서 축삭으로 해서 다른 시냅스로 해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연합 뉴런 뇌와 척수에 분포한다. 맞죠? 중추에 분포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쉽게 나왔던 문제. 2번이 답이 되죠. 13번도 중추신경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죠? 이건 손에는
추리, 기억, 언어의 중추이다. 이건 대뇌. 뇌줄기는 중뇌, 뇌교, 연수를 뇌줄기라고 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네, 간뇌는 안군동. 눈 하면 무슨 뇌가 되는가? 중뇌. 수윤동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한다. 소뇌. 그래서 맞는 건 2번이 되죠. 또 어렵지 않은 문제고. 네, 다음 보기 중에서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을 있는 대로 골라라.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 GH, 갑상선자극 호르몬 TSH, 부신거칠자극 호르몬 ACTH, 여포자극 호르몬 FSH, 항체형성 호르몬 LH, 젖분비, 젖생성 촉진 호르몬을 프로락틴, PRL. 이죠? 그러면 뇌하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그러면 생장 호르몬. 네, 옥시토신, 이건 후엽이죠, 후엽. 항이뇨 호르몬 후엽이죠. 여포자극 호르몬 FSH죠. 항체형성 호르몬 LH죠. 갑상선자극 호르몬 TSH죠. 부신거칠, 이거를 시험 문제 보다가 부신거칠 자극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은 이거죠. 근데 부신거칠 호르몬, 그러면 무질코르티코이드, 당질코르티코이드가 되죠? 그럼 무질코르티코이드, 당질코르티코이드는 부신거칠에서 나오는 거지 뇌하체 전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해야 뇌하체 전엽이죠. 그래서 시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비읍까지만 1번 내야 되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부신거칠 호르몬은 부신거칠에서 분비되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죠. 네, 그것도 어렵지 않은 거고. 15번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뭐 우리가 보통 소아당뇨라고 하고 2형 당뇨는 주로 이제 우리 일반적인 당뇨가 2형 당뇨죠. 그래서 2형 당뇨는 인슐린 수용체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2형 당뇨는 이자에 베타세포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인슐린 부족이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유전적 요인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인슐린 수용체 이상, 저항성이죠. 인슐린은 만들지만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되죠. 또 세 번째, 염증 반응으로 당 대사 이상. 이게 대표적인 2형 당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2형 당뇨 원인이 대표적으로 2형 당뇨의 원인. 따라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수용체 이상,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 생긴 경우다 맞고, 1형 당뇨는 이자의 알파 세포가 아니고 무슨 세포가 되는가? 베타 세포. 인슐린 베타 세포에서 나오잖아요. 네, 2형 당뇨가 심해지면 인슐린 처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인슐린 처방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슐린 처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2번이 잘못된 거죠. 알파세포가 아니라 베타세포. 그래서 반드시 인슐린 처방을 해야 된다는 안 되지만 인슐린 처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베타세포에서 2번이 확실하게 잘못된 답이고, 4번은 복원을 제대로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1형 당뇨, 2형 당뇨가 되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항상성.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혼동된다고 나한테 Q&A 질문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번 요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세포 생물의 항상성. 모든 생물의 생존에 항상성이 필요하다. 이걸 갖고 바로 이제 머릿속에 변온동물, 정온동물.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생각난 거야. 그 선생님이. 그래서 변온동물, 정온동물이 생각나가지고 변온동물, 정온동물은 항상성 없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1번을 답. 아니에요. 변온동물, 정온동물. 예를 들어 변온동물의 경우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내 몸의 체온도 같이 올려. 외부 온도가 내려가면 내 몸의 체온도 같이 내려. 그 체온에 대해서만
항상성 유지하지 않는 거지. 나머지 체액, 혈액, 조직액, 림프 이런 것들의 모든 내 몸의 조건은 항상성 유지돼야지 살아가죠. 체온은 거기에 맞추려고 더우면 높이고 추우면 내리는 거, 그거 하나 예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체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몸의 조건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살아가요. 항상성 유지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체액의 농도 항상 일정해야 돼요. 체온은 변할지언정 체액의 농도라든가 체내 수분량이라든가 모든 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맞아요. 외부 환경의 변화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항상성이다. 맞죠?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음성 대목임, 양성 대목임. 임은 자극을 감소시키는 게 음성이에요. 양성 대목임. 자극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TSH, 간단하게만 써보면 TSH가 뇌하체 전엽을 자극해서 뇌하체 전엽에서 나온 TSH가 갑상샘을 자극해서 여기서 티록신이 나왔지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나오지 못하도록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자극 감소. 또 옥시토신, 프로락틴으로 할까요? 프로락틴이 젖생성을 촉진한다. 성을 촉진하는데 애기가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젖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계속 자극을 프로락틴을 계속 나오도록 증폭시키잖아요. 이것을 기량이라고 안 하죠. 기량은 뭐가 되는가? 기량은 누구하고 누구 관계인가? 이건 음성 양성이고 기량작용은 인슐린, 글루카곤.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피드백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피드백, 항상성 중에 음성과 양성은 기량과 피드백과는 대목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대목인과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3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음성 대목인, 양성 대목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 음성 대목인과 양성 대목임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고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지만 음성 대목인과 양성 대목임으로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 3번이 잘못됐죠. 항상성이란 세포 사이의 조직액이죠. 조직액과 혈액을 포함한다. 조직과 혈액 사이에 여러 가지를 항상성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3번 떼야 되겠죠. 네, 17번 여성의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출생 당시에 제1난모세포 감수 1분열 전개 상태로 태어난다. 맞죠? 하나의 제1난모세포에서 난자가 1개 생성된다. 3개는 제2극체로 퇴화되죠. 그래서 3개는 제2극체로 퇴화되고 1개의 난자만 생성된다. 맞고. 제1난모세포의 상태로 있던 난자가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에 의해서 분열을 완료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분열 완료. 잘못됐죠? 호르몬이 아니라 정자의 침입에 의해서 정자의 진입을 하게 되면 제감수 2분열을 완료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정자의 진입을 하게 되면 칼슘 이온이 방출돼서 감수 2분열을 완료한다. 정자의 침입이지 호르몬에 의해서 완료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여성의 난자는 태아시기부터 이제 난원세포가 분열하기 시작하죠. 분열하기 시작해서 출생 당시에는 제1난모세포의 정기 상태로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건 정자의 침입에 의해서지 호르몬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네, 성계의 수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선 요거 2번 먼저 봐요. 정자가 난자의 세포들 속으로 들어가면 칼슘 이온이 난자 쪽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무슨 이온이 들어가는가? 나트륨 이온이 난자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분국이 일어나는가? 탈분국이 일어난다. 이것을 다수정 급속 방지가 되죠. 그래서
분명히 칼슘이 아니라 나트륨이 되니까 2번이 확실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1번에 피막 반응은 다수용 급속 방지다. 이 피막 반응 분명히 피막 반응하고 다수용 급속 방지하고 같이 연결해 가면서 계속 보건을 나한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피막 반응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피층 반응이라는 말은 있어도 이게 피층 반응이잖아요. 피막 반응은 없는데 그 피막 반응을 이런 정자와 난자의 세포질이 융합하면을 피막 반응이라고 표현을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분명히 있었대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자가 2번 같이 정자의 세포막과 난자의 세포막이 융합하면 탈분극이 일어나서 다수정 급속 방지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피막 반응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을 할까 말까 했는데 피막 반응, 다수정 급속 방지라는 말이 용어가 분명히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무슨 뜻인가를 얘기해 주려고. 이 피막 반응이란 말이 정자의 세포막과 난자의 세포막이 융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줄줄이 설명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피막 반응으로 표시했는지 해서 확실하게 2번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2번 답 찾는데 어려움을 없을 거예요. 2번은 이 3번은 피층 과립에서 나온 효소에서 난항막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수정막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이제 피층 반응이죠. 이거는 다수정 완만 방지가 되죠. 그래서 확실한 답이 있고 4번은 복원이 안 됐고, 그래서 이건 아주 여러 가지로 피막 반응이 따로 나왔는지 다수용 급속 방식이 따로 나왔는지 얘랑 섞여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됐죠?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19번은 이것도 경기에서 출제됐던 문제. 3월 26일 날 그렇게 세 문제 출제됐던 거예요. 돌유사 수용체하고 이거하고 응집력하고 선천적 면역, 반응 또 하나 뭐 있더라. 했던 그렇게 세 문제가 경기에서 출제됐던 아쿠아포린이구나. 아쿠아포린. 그래서 선천적 면역, 아쿠아포린, 물의 응집력 이렇게 세 문제가 바로 2주 전에 경기에서 출제됐던 문제. 얘도 마찬가지. 물의 응집력, 부착력, 표면장력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결합인가? 당연히 수소 결합이겠죠.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네, 질소순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질소순환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항상 내가 써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로 되는 걸 무슨 작용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공중방전이잖아요. 방전, 비생물적 질소 고정이죠. 이걸로 되는 건 뭐라고 하는가? 질소가 빠져나갔으니까 탈질소 작용이죠. 탈질소 세균에 의한 탈질소 작용. 또 이걸로 되는 것. 뭐라고 하는가? 이건 질소 고정이죠.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질소 고정. 이걸로 되는 건 없죠. 또 이걸로 되는 건 뭔가? 질소가 산화된 거죠. 질화작용. 이것도 질소가 산화됐죠. 질화작용. 또 이건 뭔가? 이거는 반대니까. 질소가 산화된 반대니까 질산환원작용. 그냥 환원작용해도 되고, 세균이 질산환원 세균이죠. 이것도 환원작용. 질소순환 나올 때마다 내가 그려줬던 거예요. 여기 이제 복잡하게 뭐 나무도 그려줬지만 그거 다 빼고 이제 간단한 건 이거죠. 그러면 1번에 질산화 세균에서 NO3가 N2로 변한다. NO3가 N2로 변한 거 탈질소 작용. 그래서 무슨 세균이니까 탈질소 세균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이번에 뿌리옥박테리아에서 N2가 NO3로 되는 건 공질소 고정이다. N2가 NO3, N2가 NH4가 돼야 되지. N2가 NH4로 된다. 그게 바로 공중질소 고정이지. N2가 NO3로 된다. N2가 NO3로 되는 건 공중방전이죠. 공중방전은 비생물적 질소 고정이죠. 뿌리옥박테리아가 아니고 공중방전이다.
N이라고 해야 되죠. 또 맞게 고치려면 불육박태에서 N2가 뭘로 된다라고 해야 되는가? N2가 NH4로 되는 것이라고 해야 되거나 고치면 되죠. 또 3번에 공중방전에서 N2가 NO3로 된다. 공중방전 N2가 NO3로 된다. 3번이 맞네요. 네, 4번은 질산환원세균에서 NH4가 NO3, NH4가 NO3로 되는 것은 질산환원세균이 아니라 질산환원세균은 거꾸로죠. NO3가 NH4로 돼야 되죠. 이게 이걸로 돼야 되지. 이게 이걸로 되는 것은 산화된 거잖아요. 질소의 산화, 질화작용.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작용이라고 해야 되는가? 질화세균. 질화세균에 의해서 NH4가 NO3로 된다. 이것은 질환원이 아니라 산화 작용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쭉 풀어봤는데,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풀어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제일 처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80% 정도 출제가 됐다는 점하고, 또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서, 거의 대부분 12문제씩이나 출제가 됐다는 점. 그래서 이 경북이 이렇게 지엽적으로 많이 어떤 한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치우쳐서 문제가 나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 골고루 출제돼서 나올 수도 있겠고, 이제 앞으로 또 유전학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북 기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